이번에 소원이 60을 한 개 넘겨보는 게 소원이야. 60을 넘기기가 쉽다 그랬다? 그러니까 경험해본 분은 어려운 거야. 이 두 개가 그냥 두 개가 아니거든. 많이 뚫려 있잖아. 그러면 그 구멍 뚫려 있는 거 뻥 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제일 안 좋은 게 70, 50, 65, 45. 이거는 컨설팅을 해주기도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강의 중에서 50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요 중에서 특정 파트를 찍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정 파트를 안 찍고 전체를 다 봅니다. 요만큼을 민법 요만큼을 전체 다 보죠. 다 보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 안 뚫려? 뚫리죠. 요 구멍 뚫리고 요 구멍 뚫리고. 다 봤다라고 했는데 점수가 52.5가 나왔거든. 그죠? 그래서 또 구멍을 메꿔서 안 메꿔서? 메꿨죠. 그러니까 또 구멍이 뚫려 안 뚫려?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이. 어디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멍이 뚫린 거지. 구멍을 메꿔 놓으면 빵 뚫리고, 뚝을 메꿔 놓으면 또 터지고, 뚝을 메꿔 놓으면 터지고, 뚝을 메꿔 놓으면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점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의 특징, 몇 점이라고 했어요, 내가? 60 이상. 60 이상. 그죠? 60 이상인데, 내가 이런 걸 공부할 때요, 뭘 분석하냐면, 혹시 60을 넘기는 게 힘들다. 너무 힘들더라. 경험해보니까. 라는 분들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민법이면 민법, 공법이면 공법, 요 과목을 놓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본인이? 내가 민법 전체에 민촉물권, 채권, 민특, 내지는 공법에서 국계, 개발, 정비, 주택, 건축 중에서 어디에서 유난히 득점을 못하는지를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그 부분을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세 번째,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다가 완전히 한번 담가 본 적이 있는지.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 세 가지를 다 할 필요 없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점수를 맞게 됐다.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55점이 60이 되는 거는 쉬워요. 80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똑같은 두 개인데 이건 어려워요. 야는 누구를 맞춰야 되냐면 야를 맞춰야 돼요. 야는 누구를 맞추면 되냐면 야를 맞추면 돼요. 문제 수준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전체 범위에서 55점을 받는 것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작게 뚫려 있어, 많이 뚫려 있잖아. 그러면 그 구멍 뚫려 있는 거 10개 정도만 찍어가지고 메꿔도 점수는 뻥 하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메꾸는 걸 한 번 봐야 돼, 10번 봐야 돼? 10번. 10번을 봐야 돼. 55점을 받았잖아. 그럼 55점 받았단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알고 맞춘 게 몇 개일까요? 아니, 55점을 갖고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끼리니까, 지금. 이거 뭐 유튜브에 방송 나간다는 이건, 비밀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끼리니까. 내가 또 뭐,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평생을 볼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이야기해가지고, 55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러니까, 계량화된 점수가 55점이잖아. 그러면, 알고 맞춘 게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죠? 저는 알고 맞춘 게 한 14개 정도. 에서 16개 사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6개까지는 안 가요. 내가 알고 맞춘 게 16개면요, 한 70이 나오거든요. 16개 너무 과했다. 내가 알고 맞춘 게 한 12개 정도? 몇 점? 찍어서 맞출 수 있죠? 헷갈려.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1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헷갈릴 수도 있고, 셋 중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요거 찍어서 맞추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지금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 8월 정도 되면 찍어서 맞추는 게
에? 10점이 뭐고? 15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15점에서 20점 나옵니다, 이거. 3번 같기도 하고, 10년 같기도 하고, 5년 같기도 하고, 90일 같기도 하고, 60일 같기도 하고, 해야 한다 같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같기도 하고, 10% 같기도 하고, 5%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와골골 하는 데가 있대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추고 1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모르는데 찍어서 맞추죠. 여기 몇 개나 돼요? 응? 20점 돼요. 그래서 50점은 60대기가 쉽다고. 이거를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걸 맞추면 돼요. 이걸. 이해가 된 내용들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시험은 합격입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쉽게 나오잖아. 그러면 70 몇 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 그렇게 해도 확실하게 손에 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50은 나와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60을 넘기면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상, 중, 하가 있거든요. 3대, 4대, 30% 비율로 시험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20%, 50%, 30% 이렇게 냅니다. 현장에 가면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공인중 시험 시행령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납니다. 2대 5대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점을 먼저 공략을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고기가 몇 점? 40이죠. 요 40점을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셔야 되냐면 모의고사를 치던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10개 중에서 알고 맞추는 게 4개는 돼야 돼요. 여기서 뭐는 빼야 된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찍어서 맞추는 거는 빼야 돼요. 틀린 거로 간주해야 돼. 네,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렀거든요. 몇 점을 받으면 50점을 받았어요. 4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엄청나게 잘 나온 거. 그죠? 근데 50점 중에서는 알고 맞추는 것도 있고, 헷갈리는데, 2번, 3번 같은데, 2번 했더니만, 답이 맞는 거야.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에서는 8월 이전까지 모의고사는 전부 다 틀린 거로 간주해야 돼요. 찍어서 맞추는 거는 맞춘 게 아니다. 뭐 한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찾아봐야 됩니다. 찍어서 맞췄는데 이걸 맞춘 거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안 보죠. 그럼 시험장 가면 이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찍어서 틀려요. 찍어서 맞춘 거는 지금 맞췄다고 해서 다음에 또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다음에는 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맞춘 거는 괜찮은데 찍어서 맞춘 것들이 있으면 결국 실수로 맞춘 거 아닙니까, 이거? 찍어서 틀리면 실수로 틀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합격의 당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틀리는 거는 합격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 시험에서.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몰라서 모르는 걸 맞춰야지 합격을 하고 상대를 제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공부하시면 되냐면 모르는 거는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버리셔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목표를 몇 점? 40. 40은 중하에 있습니다. 중하. 그래서 특히 알고 맞춘 거는 너무 좋은데 헷갈려서 맞췄다. 헷갈리는데도 불구하고 맞췄다. 또는 헷갈리는데 틀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찾아가서 체크하는 거. 근데 모르겠다. 이래서 틀렸다. 라면
눈을 감아도 상관없다.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지금 내가 몰라서 또 무슨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안 봤는데 이게 영원히 내한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됨으로써 나중에는 그게 아는 거로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알 필요가 없이 그 중에서 일부만 알고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